지난주에 우리가 사진에 4단계 카메라의 4대 요소에 대해서 역사하고 쪼르륵 해놨는데 그 역사에 대한 거를 정말 잘 써가지고 SL에다 올려놨더니 제 팬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고 이 인간은 사진만 찍는 줄 알았더니 글도 잘 쓰네. 답이 그러고 와 있더라고요. 글도 잘 쓴다 이 소리를 결국은 들었는데 역사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재밌게 써놓은 걸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렌저는 어떻게 발생을 했고 렌저의 원뜻이 뭐면 뭐 하냐 역사를 쭉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카메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3000년에 걸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을 하나의 소설처럼 썼는데 주옥 같은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제목을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찾아보세요. 그 커머셜 컨텐츠에 들어가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주안점이 카메라라는 게 우리한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왔나가 쭉 역사와 더불어 가지고 광학 원리까지도 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교육이었죠. 교육은 그렇게 잘 못했는데 그런 재밌게 썼어요. 자, 오늘은 카메라가 일단 만들어졌잖아요. 어둠상자죠. 어둠상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작은 구멍이 뚫리면 바깥에 어떤 그 촛불이 이렇게 켜 있다 그러면 이 촛불이 맞은편 벽에 와서 비치죠. 그래서 거꾸로 비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바늘구멍 사진기의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되게 잘못 그렸네. 여기서 X가 그려져야지. 왜 여기 와서 그려져? 요 X 되는 부분, 요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주점이라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주점이 카메라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1주점, 제2주점 있는데 그 주점에 대해서도 다음에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주점이 이 경우에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 있으니까 엉터리 사진기에 지금 이거 이렇게 초점 안 맞아. 상관없고 어쨌든 바늘구멍 사진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구멍은 커지면 밝아져요. 상이 밝아지는데 너무 커지면 상이 없어져 버리죠. 여기는 실내에서 바깥의 상이 여기 비치지 않는 이유는 저 창이 크기 때문에 그러고 다 막아가지고 작게 해주면 저 바깥에 있는 아파트가 여기 거꾸로 와서 비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작은 구멍이 필요하죠. 근데 단 렌저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구멍을 크게도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돼요. 그래서 렌저가 발명됨으로써 구멍 크기에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렌저라는 게 사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렌저 때문에 조리개 구멍 크기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게 돼가지고 조리개라는 게 만들어졌죠. 원래는 그냥 구멍이었는데 결국은 조리개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기에 맺힌 상을 고착시키는 기술, 그게 필름이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필름이 아니에요. 신호로 바뀌어 있죠. 디지털로 바뀌어 있는데 필름보다는 디지털 무지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더 다양하고 앞으로 가망성이 어마어마해집니다. 필름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디지털은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요. 그래서 여기 비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조리개 커지고 이 신호가 빛을 받아들이고 상을 잡아주는 그 속도가 옛날에는 막 굉장히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뭐 셔터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었는데 이제는 뭐 몇만 분의 1초나 막 이렇게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아주 미세한 빛도 잡아주고 또 빛이 충분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빛을 받아들이는 이런 쪽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빛을 통제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셔터예요. 그래서 렌저, 조리개, 셔터, 이 필름. 지금은 이제 디지털 칩이죠. 요거를 카메라의 4대 요소라 그래요. 4대 요소. 자, 요 4대 요소를 잘 운영할 줄 알고 이 4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사진술입니다. 사진학이라는 게 아주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요거 4가지를 철두철미하게 공부하는 게 사진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진학의 기초는 요 4가지를 공부해 들어가는 거라고 봐도 되는데, 사실은 요 4가지만 가지고 사진이 되는 건 아니죠. 이 앞에 뭐 장부려도 필터라는 것도 있고, 렌저도 들어가 보면 뭐 아주 뭐 광광 렌저부터 망원 렌저까지 수도 없이 많아지고, 거기에 또 뭐 렌저도 기술적으로 요즘 뭐 비구면 렌저니 뭐 수차니 뭐 오만 것이 막 대입이 되다 보니까 렌저 하나만 가지고도 머리가 뽀개져요.
그다음에 조리개 구멍 하나만 가지고도 다 공부하려면 사실은 조리개 수치도 사실은 우리가 루트 씌워가지고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래 되는 건 또 이거 골치 아파져. 셔터 속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철거도 열었다 닫는다? 개념은 그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밀하게 들어가 보면 미세한 시간 조절이라든가 그것이 셔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조리개하고 연관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복잡해지고 또 이렇게 디지털 칩으로 들어오면 또 많은 부분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뭐 필터라든가 무슨 카메라를 촬영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앵글 쉽게 말해서 포지션 뭐 높낮이 구도 여기다가 철학적 관점까지도 사고방식까지도 들어가는 게 사진학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을 예술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을 논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요거 네 가지가 사진은 다는 아니다고 봐야죠. 점점 복잡해지고 붙여야지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공부해야지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그 마라톤 촬영을 한 걸 봤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라톤을 그분들 입장에서 찍은 건 아니에요. 주관적 입장. 순전히 내 욕심대로 찍은 거지 그분들을 어떻게 뭐 지켜주겠다 그거를 뭐 국민들한테 그분들이 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것은 배제되고서 김가수 개인 머릿속에 있는 어떤 느낌 즉 포트레이트라는 이런 관점에서 촬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제가 그 사진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이용만 했지 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방식의 촬영인데 저는 이번 마라톤 같은 경우에 관점을 객관적에서 주관적으로 바꿔서 촬영했습니다. 그 경우가 객관적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었다가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진은 그 부분이 굉장히 높이 숭앙받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다큐멘터리라고 그러면 뭐 그 작가들은 쉽게 출세해요. 다큐멘터리 작가들은. 그리고 여기저기서 초대도 많이 받고 작품도 잘 팔려나가는 편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자기 욕심, 어떻게 보면 에고이스트죠. 굉장히 나쁜 형식의 사진이에요. 그렇게 찍는 사람은 별로 좋은 평가도 못 받고 자칫하면 야단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관적 이미지가 있고 객관적 이미지가 있는데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너무 많이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을 뭐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논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 오늘은 중요한 게 사진을 자기 주관대로 찍던 뭐 어떤 쪽으로 찍던 최소한의 어떤 사진 학문에 대해서 접근돼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해낼 수 있다고 봐요. 기술의 폭이 이만하면 이만큼이 보이는 거고 기술의 폭이 5밖에 안 되면 5만큼밖에 안 보여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하려도 뭘 알아야 주관적으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주관적으로 표현해? 객관적으로 표현하려도 뭘 알아야 객관적으로 정말 잘 찍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상대한테 이렇다 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진을 기초를 굉장히 튼튼히 해야지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기초를 튼튼히 하면 자기 속에 있는 거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토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머릿속에는 어떤 관념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내 손이나 눈이 그걸 못 따라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뭐 힘든 이 공부를 뭐하러 아까 저 간단하게 카메라 사제 요소만 가지고도 머리가 지끈지끈 하잖아요. 다 공부하려더니. 그거 왜 지끈지끈하면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참 해야지 될 게 너무 많은데 공부만큼 지겨운 게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도 해야지 되는 이유가 그걸 알아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국은 이제 예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개성 그 다음에 자신이 경험한 이러한 것들이 집약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언어로서 표현돼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많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거 경험한다고 청년집에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모가지 당한 우리 친구도 있어요. 저기 그 연극 감독이었는데 연출가였는데 연출하면서 이거 경험해봐야지 된다고 그 종량리 588 부지런히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이혼당했어. 근데 그 사람 생각이 전혀 틀린 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것도. 물론 가정에 뭐 파탄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자기 생각은 그쪽에 있어요. 다 경험해봐야지 되겠다고 뭐. 그리고 들어보면 언제 또 달변가요, 그분이. 들어보면 정말 맞아.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게 사진의 3단계 진행 요령을 한번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몰라도 뭐 사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필름대로 넘어가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관적으로 갈 건가. 이제 뭐 모든 사진책이나 사진 공부할 때 많은 교수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한 가지 있어. 의도를 바로 해라. 의도란 말 많이 들었죠. 맨 처음에 말하는 게 의도를 가져라. 의도란 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의도를 갖는 게 중요하죠. 의도를 갖는 게 중요한데, 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운용을 합니다. 카메라를 운용을 하든지, 앵글을 바꾸든지, 누워서 찍든지, 지금 꼭대기 올라가서. 저도 요번에 그거 마라톤 찍는데, 옆에서, 예년 같으면 옆에서 찍었지만, 요번에는 그 촬영 대위에 올라갔어요. 마침 해가 있으니까 올라갔지, 안 그러면 못 올라가게 하죠. 해가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가서 찍으니까 통제 안 받고 참 좋더라고. 그리고 다 보이고. 옆에서 찍으면 경찰이 갑자기 궁뎅이 들어와. 또 막아요, 일부러. 막 되게 애먹여. 그런데 요번에 그런 거 없어서 너무 잘 찍었는데, 요번에 의도는 내 작품을 하겠다는 거였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잘 찍어주는 것보다는 저속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했어요. 노출도 굉장히 부족해서 그 경찰차 찍어놓은 거는 막 불밖에 안 보이죠. 사람 얼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경찰 쪼르륵 서 있는데 헬멧 쓴 사람 하나 딱 나타나니까 많은데 하나가 더 돌출되는 거고 사진이 좋잖아요. 그 사람 정면으로 된 걸 한번 되게 강렬한 거 써보려고 하는데 초상권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뒤로 된 거나 뭐 강렬한 색안경에 막 이렇게 탁 찌르거나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건 못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봐서 무참하게 변형시켜가지고 써볼 생각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행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리개를 부족을 주든지 뭐 조리개를 다 조여서 6분의 1초 썼어요. 조리개 다 조여서 6분의 1초 쓰든지 아니면 또 조리개를 다 열어가지고 뒤에 아웃포커스를 시켜보든지 어떤 생각,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촬영이라 그래요. 촬영. 뭐 촬영 얘기하는 게 이렇게 길어져 버렸네. 촬영이라 그러죠. 이때 촬영을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미지를 요즘은 이미지라 그래요. 말 그대로 그냥 이미지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레탄트 이미지라 그래가지고 잠상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옛날 사진 작가하고 지금 사진 작가하고 다른 것은 옛날 사진 작가는 유추나 연상 이런 거를 상상 속에서 촬영을 했지 그 장면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재현된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필름은 보이지 않는 잠상 촬영이 돼 있지만 눈에 보이질 않아요. 현상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현상을 뭐 오늘 집에 가서 하든지 뭐 현상소에다 맡기면 24시간이나 혹은 일주일씩 막 이렇게 걸려서 다음 날이나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찍은 사진을 비로소 그것도 이제 사진이 아니라 상을 보는 거죠. 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을 보지 적석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상 상태의 사진을 잠상 상태로 사진을 촬영을 해야지 되니까 머리를 미리 그러니까 예언가가 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이렇게 나와주지 않았을까? 내가 이 부분을 건드렸으니까 사진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을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조리개를 건드렸다, 셔터를 건드렸다, 뭘 건드렸다, 렌즈를 바꿨다, 뭐 이거에 대해서 적석에서 그 사진을 보지 못하니까 나중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유추라 그래요. 유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것을 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목이 되게 높아. 미리 보는 능력이 지금은 사실은 별로 안 필요하고 그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술로 가기가 조금 어려워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 미리 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물을 미리 보고 자기 식대로 끌어나가고
그게 훈련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관점이나 의도를 바로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막 찍어가지고 그 중에 골라낸다든가 쿡 찍어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는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의도나 관점에 대해서 자꾸 멀어져가지고 그쪽 능력이 퇴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의도나 관점에 의해 가지고 보려면 유추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하더라도 사실은 그 부분을 공부해 두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디지털은 그쪽 측에서 보지만 그렇더라도 유추를 공부해 두는 게 어떤 이미지로 내가 이 부분을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촬영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얻는데 지금은 이미지를 얻는데 옛날에는 잠상을 얻었어요. 잠상. 레탄트 이미지를 얻었어요. 자, 요거를 우리는 요런 행위를 촬영 행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1단계라고 그러죠. 1단계에도 굉장히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잡해요. 복잡한데 다 공부해놓고 보면 뭐 복잡할 것도 없고 공부해놓고 보면 그것이 자신한테 피와 살이 돼가지고 자신의 예술세계에 그것이 얹어져가지고 그 사람의 내공을 이렇게 남들이 탁 보면 알겠고 아, 이 양반은 뭐가 있어. 뭐가 있는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데서 다 나타납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은 모니터가 굉장히 발달하긴 했지만 모니터에서 보는 거하고 컴퓨터에 넣어서 보는 거랑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데 모니터에서 보고 아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뭐 흔들려 있고 핀도 안 맞고 색상도 안 맞고 노출도 안 맞고 엉망이더라고. 정말 많이 차이 나요. 근데 갈수록 이제 모니터가 좋아져 가지고 점점 정확하게 보겠죠. 결국은 정확하게 보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2단계는 옛날 같으면 시연이라 그래가지고 필름을 상이 맺혀지게 만드는 데블롭 현상이라 그래요. 주로 약품으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 레탄트 이미지를 이제 진짜로 상이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합니다. 약품 처리를 하죠. 그래서 현상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현상 작업인데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 넣는 작업이에요. 컴퓨터 입력을 해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쓸 거 쓰고 또 그걸 들여다보면서 촬영 때 저 같으면 주로 구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촬영 때 이 사진을 어떻게 만들어 놓겠다 미리 아까 말해서 유추를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고 그렇게 생활해 왔던 사람이니까 이미지를 보고 찍어놓고 나중에 뭐 컴퓨터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고 찍어놓고 이게 아니라 찍기 전에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머릿속에. 찍기 전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시작을 한다. 사실은. 그래서 촬영 때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마지막 인화 때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촬영 때 그렇게 사실은 다 고려해서 찍은 거야. 아까 그런 것들이 다 고려돼 있어요. 미리.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제 하여간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고 필름 때 같으면 현상을 합니다. 필름 때 같으면 이제 이때 나타난 상이 네거티브라 그래가지고 음화라 그러죠. 뒤집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불완전한 상이에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뒤집어져 있어. 까만 건 하얗고 하얀 건 까맣게 이렇게 뒤집혀 있는 상밖에 못 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바로 넣으면 바로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입력이 두 번째 단계고 옛날에는 현상이 두 번째 단계. 이때 얘들은 네거티브를 얻고 지금은 확인이 가능한 시대에 와 있죠.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포지티브로 정확하게 뭐 인화를 하든가 출력이라 그러죠. 필름에 컴퓨터에서는 출력 단계고 필름 단계에서는 인화라 그래. 인화. 포지티브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뒤집혀져 있는 상을 양화로 바로 뒤집어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진의 3단계라 그래요. 3단계 작업을 거쳐서 하죠. 지금은 이제 촬영, 컴퓨터 입력, 골라내서 필요에 따라서 출력을 하죠. 이렇게 3단계로 가는데 오늘은 요거 하나 더 공부하고 가죠. 뭐. 디지털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화소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옛날에는 이제 필름 때는 이런 화소라는 말은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필름 때 있었나 이거? 화소란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에 와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화는 그림을 얘기하죠, 그림. 소는 소자. 저 어떤 원소나 뭐 이런 그 어떤 그 최소 단위의 어떤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상을 구성하는 소자다. 이것이 화소예요. 근데 제가 필름 하다가 디지털 카메라 처음 만졌을 때 화소가 30만 화소였어요. 30만. 지금 여러분들은 5천만 화소까지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카메라 5천만 화소짜리 써가지고 제 컴퓨터에다 놓으면 컴퓨터 안 움직여. 미치겠더라고 아주 내가. 그 30만 하고 뭐